네, 안녕하세요. IT기획팀장 김형준입니다. 이번 강의는 5강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뤄볼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예요. 처음에는 바로 Node.js 익스프레스에서 Sequelize라는 ORM을 사용하여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고 다루는 내용을 다뤄볼까 했었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잘 계실 것 같아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도 잡고, 우리가 프리메드에서 사용하는 AWS RDS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AWS RDS라는 게 뭐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MySQL이라는 RDBMS를 또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한 번씩 짚어보고 개념을 잡아보는 식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AWS RDS 인스턴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접속할 것인가, 그리고 DB는 어떻게 만들고 테이블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신다면 스킵하셔도 되고요. 모르시는 분이 있었으면 꼭 한번 같이 따라해 보면서 익혀보는 걸 권장해 드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정의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는 정말 많아서 뭐 하나 이것이 정의다라고 딱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제가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 정의가 제 생각에는 가장 부합한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에 제가 엑셀 파일 하나 저장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엑셀 파일은 분명히 데이터를 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이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볼 수 없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엑셀 파일과 똑같은 파일을 복사해서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엑셀 파일에다가 어떤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역시 그 데이터를 알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아래 그림처럼 이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각기 다른 사용자들이 여기 접속하여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지우거나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라는 개념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흔히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 RDBMS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지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이 RDBMS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DB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RDBMS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들은 저렇게 되어 있고, 프리메드에서는 맨 앞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공짜인 MySQL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No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RDBMS만으로는 처리하기 좀 힘든 어려운 데이터들을 NoSQL로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혹은 다른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NoSQ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프리메드에서는 이제 아래 몽고DB랑 레디스를 좀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NoSQL까지 다루기에는 지금은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별도로 NoSQL 다루는 부분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MySQL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DBMS가 무엇인지 우선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 역시도 사실 학교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한 학기짜리 강의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제대로 다 하나하나씩 다루는 건 불가능하고요. 가장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RDBMS에서는 실생활에 있는 여러 객체들, 예를 들면 사람의 명단, 물건의 정보, 이런 것들을 엑셀처럼 이 테이블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테이블 하나하나가 다 어떠한 특정한 객체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설정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렇다면 MySQL은 무엇이냐? MySQL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RDBMS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도 깔 수 있고 서버 컴퓨터에도 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든 간에 그 컴퓨터에다가 MySQL을 깔아서 DB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 것 AWS RDS란 무엇이냐? 자, AWS의 서비스 중 하나예요. 근데 이 RDS는 MySQL 같이 이런 RDBMS 소프트웨어를 미리 다 깔아놨어요. 저희는 클릭 몇 번만으로 이렇게 깔려있는 MySQL이 깔려있는 가상의 컴퓨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WS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죠? 그리고 각자 계정을 만들고 결제를 연결했으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RDS라고 검색해 봅니다. 바로 RDS로 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표준 생성하고 우리는 MySQL을 쓸 거예요. 근데 아까 봤었던 뭐 포스트그레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다른 RDBMS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MySQL을 선택하고 요 아래에 우리는 요 프리티어를 선택할 거예요. 프리티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용량을 제공해 주는 단계고요. 이걸 선택하면 조금 성능이 라이트한 서버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 프리메드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데이터는 정말로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DB 인스턴스 식별자인데 여기다 이름을 하나 지어줄게요. 그냥 저희는 튜토리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해요. 마스터 사용자 이름. 저희가 DB에 접속할 때 쓸 ID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ID에 여기서 각자 알아서 하는데 저는 제 이름 쓸게요. 형준. 그리고 암호는 저는 1, 2, 3, 4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암호를 생성해야 되겠지만 튜토리얼이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하고 자, 여러가지 설정 값들이 있고요. 이건 뭐 크게 건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퍼블릭 액세스라는 옵션이 있는데 잠시만요. 다음 번인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있다. 퍼블릭 액세스 가능성. 이거를 일단은 예라고 표시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걸 아니오라고 하면은 VPC 외부에서는 이 RDS를 접속할 수 없게끔 막아주는 일종의 보안 장치예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은 RDS를 이해하고 접속해서 사용해보는 정도로만 해볼 거기 때문에 퍼블릭 액세스를 예라고 표시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생성 눌러볼게요. 이제 생성 중인 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MySQL이 깔려있는 가상의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나 띄운 거예요. 이런 작업을 우리는 DB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란 단어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선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하나 가상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희 AWS 계정 안에 띄워놨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스턴스를 띄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성될 때까지 한번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놨었던
제가 사용하는 RDS로 한번 접속을 연습해 볼게요. 자, 터미널을 켜시고 이거를 MySQL 접속을 하려면은 내 컴퓨터에도 MySQL 클라이언트가 깔려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직접 검색을 하셔서 MySQL 설치라고 검색하셔서 자기 컴퓨터에도 각자 MySQL 깔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ySQL. 처음에 MySQL을 시작해요. 그리고 U 하고 내가 처음에 등록했었던 사용자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는 제 이름을 넣었었죠. 근데 요 DB 만들 때는 조금 다른 이름을 썼었어요. 자, 각자 만들었던 등록했던 이름 넣어주면 되고요. -p. -p는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사용할 거야 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h. h 뒤에다가는 요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 주소로 이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서 MySQL에 접속하여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하죠. 네, 제 비밀번호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MySQL에 접속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난이라고 있죠. 이게 아직은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show databases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쭉 나와요. 근데 저희는 이제 튜토리얼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하나 만들어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튜토리얼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라고 쿼리를 날려볼게요. OK가 떴죠. 그리고 show databases 하면은 자, 데이터베이스 목록에 우리가 만들었던 튜토리얼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use tutorial 쳐주게 되면은 요 가로 안이 튜토리얼로 바뀌게 되죠. 이게 DB를 사용하게끔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show tables 하면은 아직까지 우리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create 테이블. 예를 들면 person 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고 이거는 숫자 형태의 id라는 값을 추가해주고 얘는 자동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사람이면은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고 바차르라고 하면은 이게 베리어블 캐릭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가변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 있는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대 길이가 10이다 로 설정해 준 거고요. age 자, 나이는 숫자이기 때문에 인트로 넣고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show tables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person이라고. 자, 그리고 이 person에다가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데이터 넣는 거는 insert person 가로치고 여기다가 우리가 만든 name, age 같은 얘네들이 이제 각각의 컬럼이라고 해요. 컬럼명을 집어넣고 values 하고 이름은 김상준, 26세
넣어주게 될 거예요.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하나 더. 자, 이렇게 우리 데이터를 3개를 데이터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잘 들어간지 확인해 봐야겠죠? 잘 들어가는 거는 select 별표 from person 하면은 우리가 만든 테이블에 이렇게 표 형식으로 이름과 나이가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id는 자동적으로 1씩 증가해서 들어간 게 보이죠? 이렇게 표 형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울 수도 있고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delete from person where id는 1 이러면 person 테이블에서 id가 1인 이 한 줄을 레코드라고 불러요. 이 레코드를 삭제해라 라는 쿼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person을 확인해 보면 네, 1번이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person set age는 27 where name은 김준태. 자, 이 쿼리의 의미는 person 테이블에 이름이 김준혜인 레코드에 age를 27로 설정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넣게 되면은 OK 나오죠. 확인해 볼게요. 네, 27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테이블 만들었고요. 데이터 집어넣었고 데이터를 읽었고 그리고 수정하거나 삭제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작업들을 CRUD라고 불러요. Create, Read, Edit, Delete. 그래서 이런 CRUD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쿼리 정도는 익히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기본적인 쿼리 날려보는 것까지 연습을 해봤고요. 안 다뤄봤던 내용이 지금 만들어졌나? 네, 사용 가능이라 나오네요. 그러면 튜토리얼 우리가 만든 요걸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만든 거니까 제 거 썼으니까 X. 자, 아까 어떻게 했었죠? MySQL -u 이번에는 아까 만들었었던 형준 -p h 하고 엔드포인트 주소 넣어주고 엔터 눌러주고 1234 1234 해주면 해주면 안되네요. 아마 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됐다. 네, 방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AWS는 기본적으로 보안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안 그룹. 그래서 어떤 포트, 아무 포트나 다 접속하지 못하도록 보안 그룹이 걸려 있어요. 근데 MySQL은 기본적으로 3306 포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306 포트로 들어오는 걸 허용하겠어 라고 추가해주지 않으면은 이 접속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 추가해주고 제대로 잘 접속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아직은 없는데 아까 우리가 진행했던 대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 안에 테이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뤄볼 내용은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접속해 보는 겁니다. 워크벤치라는 게 MySQL 워크벤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라기보단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좋으냐? 방금 전에는 우리 이런 CLI로 데이터베이스를 썼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깔끔하고 예쁘고 더 많은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요 DB로 한번 워크벤치를 통해서 접속을 해볼게요. 자, 커넥션 이름은 튜토리얼, 그리고 호스트 이름으로는 여기 우리 RDS 주소를 넣어주면 되겠죠. RDS 인스턴스 튜토리얼, 여기 이 주소를 넣어주고요. 호스트, 왜 복붙이 안 되지? 아, 됐다. 아, 다 된 거구나. 제가 좀 당황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용자는 아까 형준으로 했었죠. 그리고 패스워드는 오케이 하고 접속을 해볼게요.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아까랑 했던 거랑 동일하게 DB를 만들거나 쿼리를 날리는 등의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RDS 만들어보고 이걸 CLI 통해서 접속하고 쿼리 날려보고 워크벤치 통해서도 접속해보고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련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Node.js 익스프레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